안녕하세요. MCTV 장이사 박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기사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초대형 빌딩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큰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이렇게 사고파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진행을 해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운용사를 통한 건물의 매입이나 매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아직 많이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엊그제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는 개인들도 투자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막혀있던 규제들을 조금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시면서 이렇게 큰 빌딩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제 투자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우선 6월 19일에 올라온 기사고요. 쏟아지는 빌딩 매물, 전략적 투자자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투자은행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빌딩이 시장에 15개 이상 매물이 나왔다. 저 15개라고 하는 거는 초대형 빌딩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초대형 빌딩. 이제 개인들이 좀 사고 팔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건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첫 번째 물건은요, 종로구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66-21번지고요. 고령제약에서 이제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2024년 6월 26일에 1,31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1,000억 이상대 이제 건물이 매각이 됐을 때 뭐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거의 리츠사를 통해서 거래가 돼요. 특이한 점은 모든 지분을 100% 매각을 하지 않고요. 일정 지분은 회사에서 이제 소유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매각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매각을 진행하면서 유동성 확보는 하면서 또 투자 운용에 따른 이제 배당 수익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츠사를 통해서 지분 양도 쪽으로 매각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자산운용사에 매각을 한 건가요? 한국토지신탁이 리츠를 통해서 매입을 했는데요. 보령 측 입장에서 이제 토지신탁에 매각을 했지만 이제 일정 부분은 또 보령도 같이 투자자로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주주로서 이제 다시 이제 매수인 쪽에 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럼 다음 매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음은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입니다. 역삼동 705-23번지고요. 천릉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인데 대유타워가 2024년 6월 13일에 670억 원에 매각이 됐는데요. 요거의 소유주는 어떤 분이셨죠? 대유 위니아 그룹의 회장님과 또 가족분들이 이제 함께 소유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2012년도에 183억에 매입을 하신 다음에 2014년도에 신축을 하신 건물이에요. 처음에 시장에 나왔던 금액보다는 많이 조율해서 좀 빠른 시일에 매각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했을 때 새로운 매수자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이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상업지에 테헤란로 이면에 670억 정도면 사신 분의 입장에서는 잘 사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선릉역에서 상권이 이제 좋은 위치가 이제 두 블럭이 있는 것 같아요. 대유위니아 있는 쪽 블럭이랑 대각선 쪽에 있는 요 라인, 그렇게 해서 이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잘 매입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유위니아도 보령이랑 같이 마찬가지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한 사례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은요, 굉장히 핫한 곳이죠.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성수동 2가 278-52번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조금 특이한 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선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2026년도에 이제 준공 예정인 건물을 마스턴 운용사에서 선 매입을 하셨는데 규모를 한 3,1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마스턴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수동 하면은 떠오르는 건물이 무신사 건물도 여기서 매입을 하셨고, 성수 북단에 이제 IT 개발진흥지구도 이제 지정이 됐고 해서 이제 IT 회사에서나 이제 임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미리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3,100억 정도면 평당가로 따졌을 때 3억 3,70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미래가치에 좀 포함돼서 현재 거래됐던 사례들보다는 좀 최고가를 갱신한 걸 수도 있겠네요. 성수동에 무신사도 그렇고 이마트 부지도 개발되고 있고 크래프톤도 들어가고 하고 개발 소식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무조건 좋아진다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건물은 어떤 건물을 좀 확인해 볼까요? 다음은 금액대가 확 올라가는데요. 종로구 평동 222.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건물인 것 같아요. 도니문의 D타워가 또 매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인수가가 9천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도니문 D타워가 이제 시장에 나왔다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 6곳에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NH금융에서 운용사로 이제 지정이 되셔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건물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스턴 투자운용사에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매각을 진행하는 사례인데요. 그럼 마스터에서 엑시트를 하는 건물을 맞아요. 이제 NH금융에서 매입을 하신 거네요. 2020년도에 마스턴 투자운용에서 6,663억에 매입을 하셔서 거의 한 4년 만에 9천억으로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요. 1.3배의 이제 수익을 거두시고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시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의 중심지를 다 끼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사옥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기도 그러네요.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핫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매수하려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경쟁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많이 접했던 초대형 건물들을 좀 다뤄봤는데 좀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빌딩들이 네. 이제 거의 뭐 조 단위 가깝게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놀랍기도 했고 리츠사를 통한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또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초대형 빌딩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TV 장이사 박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